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자, 이번 보고서는 LH 만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2조 원대 거의 가깝게 기록이 되었고요.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예상치는 상회를 하는 그런 서프라이징이 나왔고요. 우호적인 환율과 북미, BEV 업체에 대한 매출 고속 성장들이 굉장히 좋았고 또 매출 비중 또한 15%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766억 원으로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투입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여전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이 분기를 이제 피크로 해서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번에는 판교 사옥 매각 차익이 1,300억, 30억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으로 또 시장 눈높이를 큰 폭으로 넘어서는 그런 실적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4분기 때부터도 이 북미 BEV 업체 판매량 가이던스가 50만 대 수준인데요.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 늘어난 수치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무려 45%나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야를 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10월 중순에 현지 MS, RP 인하와 또 이를 통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적용이 가장 높은 생산을 기여하는 중국의 신규 주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가이던스를 충족하게 하는 그런 예상이 좀 되고요. 2023년도 연간 판매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이제 가이던스가 나오진 않았으나 신공장에 대한 램업과 신모델 출시 등을 통해서 2022년도보다 61%가 증가한 225만 대의 연간 실적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이 시장 소비 둔화에 따라서 하향 정체가 예상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그렇고 현재적으로 이제 자동차줄에 대해서도 시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2차 전지에 대한 시야만 좋죠. 근데 거기에 이 LH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동차에 대한 매출액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쪽으로도 앞으로 점점 외형을 넓혀갈 회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 시안을 좀 유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오늘 이것으로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런지 3% 정도 상승을 좀 하게 되었고 오늘 물론 현대차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던 시야를 일제히 날려버리는 실적에 의해서 좀 주가가 상승을 많이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물적 분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하고 뭐 실적이나 또 시장에 의해서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월봉까지 좀 보시면 그래도 바닥은 항상 지켰던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기준으로 했을 때 60주봉선을 좀 잘 지키면서 네, 올라왔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 또 20월봉선을 가지고 60주봉선 아니죠? 60개월 봉선을 탔고, 20개월 봉선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또 막히고 또 내려왔다라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요 시야에서 좀 머무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황에 따라서 좀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해야 하는 이제 포인트는 좀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가총액 2조 4천억 정도가 넘는 회사이고요.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굉장히 많이 사들였고요. 그 속에서도 기관도 많이 상당 부분 매수를 했습니다만 좀 너무 오락가락하는 면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2만 주 정도의 매수밖에는 들어온 게 없지 않을까. 여기는 거의 상쇄 느낌이라서. 네, 그래도 외국인에 대한 꾸준한 수요 때문에 굉장히 높이 좀 올라갔다고 보여지고요. 아까도 했지만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지금 여기까지만 놓고 봤었을 때, 어, 1300, 1700, 한 1800, 벌써 한 1800 넘는 수치를 또 끌어올렸다라고 보여지고 4분기에 과연 어떠한 실적을 갖고 올지 네. 그래서 이게 1,000억 정도는 벌어다 줘야 될 텐데 과연 1,000억 정도가 나올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네요. 뭐 그렇게 엄청나게 가능한 수준은 좀 아니었어가지고 4분기 때 네. 과연 가능할까요? 네. PR, PBR, 배당까지 보시면 괜찮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또 ROE까지 받쳐주니까. 네. 그래서 52,000원대의 이 주식이
857원 정도를 준다라는 거. 네, 그거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이게 거의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하게 한 10,000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이긴 하지만 네,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LH만도 요 정도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또 여기 연동되어 있는 게 바로 한라홀딩스잖아요, 그죠? 한라홀딩스까지도 좀 온기가 좀 돌 수는 있겠죠. 한라홀딩스 한라홀딩스 없나요? 아, 비상장인가요? 아, 그렇군요. 한라가 없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 보고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스 첨단 소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목표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요. 마이너스도 엄청 많이 갔죠.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업 자금 때문에 매도를 한 것이 오히려 어, 정말 더 손실을 키울 만한 거를 키우지 않게 된 건데, 네, 이것으로 인해서 좀 수익을 많이 못 보신 분들, 혹은 이제 마이너스가 많이 되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스럽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솔루스 첨단 소재 이노와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고서를 너무나도 맹신한 결과라고 생각이 좀 드는 종목이라서,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무조건 믿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 나온 게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의해서 일정이 변경되고 밀리고 혹은 철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보고서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보수적으로 좀 한번 보자면 3분기 실적이 매출액 1,000억 정도를 넘겼고요.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이 되었고 컨센을 하회를 했습니다. 유럽의 전력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동박과 전지박 부분은 생산할수록 적자가 확대되는 시기에 접어들어서 생산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금 번져졌고 외관상 이슈로 인해서 또 리콜 물량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4분기에는 정상 생산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바이오 산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업황 침체로 인해서 매출 감소 그리고 적자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적자가 조금 더 심해질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 3분기 때 발생했었던 전지박 리콜 비용의 65%가 4분기에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3분기에는 나머지 35% 정도 먼저 선반영이 되고 그 다음은 4분기에 더 큰 금액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바이오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100억대 정도로 회복을 하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OLED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계절적 성수기가 이어지면서 견조한 실적은 좀 연결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전지박 업체 중에서는 최초로 유럽에 진출했던 점이고 전력비 상승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독이 되었지만은 이 공급의 타이트한 공급이 아니죠. 수요 상황은 좀 지속이 될 것이고, 또 중장기적 공급 계약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한 이 테슬라가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또 테슬라 쪽으로도 물품을 이제 납품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또 테슬라의, 어, 그, 뭐라고 말씀드릴까? 테슬라의 수혜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회사입니다. 물론 흑전 전환 시기가 좀 늦춰져서 아쉽긴 한데 전력비라든가 또 신규 공장 양산도 시작이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올라올 수 있는 회사니까 또 그때까지만 조금 관심 깊게 좀 잘 봐달라라는 거고요. 솔로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33% 정도 또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왔다가 좀 유지 중이긴 한데요. 또 곧바로 좀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테슬라 때 엄청난 주가를 찍고요. 쭉 빠지고 다시 올라오고 쭉 빠지고 요때 아마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래도 평단이 요 근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 하고 내려갈 때도 좀 추가적으로 요때 팔고 또 내려가면서 이제 요때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거에 좀 못 미치는 좀 주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4만 원대에서 여러분들이 잡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적만 좋았다면 넘겼겠죠. 근데 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도 좀 가격 조정, 기간 조정들은 좀 많이 거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제 4분기까지는 뭐 안 좋아서 2만 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원체 안 좋은,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 성씨만 좀 들리면 드문드문 이제 올라올 거라 이제 그럴 때 좀 매도가 가능한 매도를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가? 네, 또 예상대로 탁착착착 맞아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안 된 게 좀 너무 아쉽고 장밋빛을 바랬는데 네, 빨간 이제 핏물만 좀 들어서 너무나도 좀 안타깝고 또 죄송스럽고 합니다. 네. 어쨌든 요 정도로 한번 봐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솔로 첨단 소재 정말 좋은 기업이었는데 그리고 정말 좋은 기업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라는 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항상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혹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 시장과 같이 순응할 수 있는 종목 혹은 시장의 그때 시기에 따라서 투자해야 되는 포인트에 따라서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현황들을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제가 배당과 여러 가지 차익 실현 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드렸던 종목 배당의 느낌 또 아니까 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투자 진행을 해서 지금 상승폭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오늘도 또 상승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상승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고 물론 매수 자금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네, 또 제 영상 보시고 많이 매수하신 분들은 네,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소폭 매수를 들어간 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69,200원까지 상승을 좀 했습니다. 하락에 비해서 이때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실적 나오기 전에 안 산 게 참 다행이고 실적 나온 다음에 이제 매수를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본다면은 요때 한 주 사고 나머지를 이제 요때 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뭐 약보합 수준, 네, 마이너스 한 1%? 2% 정도밖에 되진 않고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까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68,900원 찍었는데 아무래도 내일 더 내려가면 네, 또 68,000원권에서 또 매수를 좀 하려고 좀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계속적으로 좀 모아 나가면서 차익 실현과 배당의 모멘텀, 배당이 6,333원이기 때문에 네, 은행주로만 매수를 하더라도 좋긴 할 텐데 워낙 이 하락폭이 크고 또 이제 자회사들이 또 빡빡하기 때문에 자회사들 보시면 회사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최근에 지금 뭐 효성 TNC, 효성 화학 굉장히 좋아졌고요. 효성 중공업은 워낙 좋고 효성 첨단 소재만 이제 좀 좋아지면 이제 효성에도 굉장히 좀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들이 왜 오늘 올랐느냐라고 보면 영업 손실 뭐 이런 게 있기는 했는데 효성화학 오늘 왜 올랐을까요? TNC 그렇죠. MSCI 이 SGC 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걸 입어서 네, TNC는 그것 때문에 올라온 것 같고요. 네, 근데 효성화학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또 올라왔네요. 요 관련 섹터들이 또 올라왔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쵸. 요쪽 섹터들이 좀 올라왔네요. 네, 뭐 내려가는 기업들도 있기는 한데 네, 워낙 높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이라서 오늘 떨어진 것 같고 약간 키 맞추기 작업으로 좀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들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효성까지 설명해 드리고 또한 이제 은행 업종에서는 제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또 배당까지 또 챙겨주는 종목 중에 하나 바로 기업은행이고 제가 만 원권에서 내려갈 때 좀 사자라고 해서 저는 만 원에 딱 한 주가 한 주를 딱 샀는데 바로 500원 올라가지고 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선은 효성 위주로 모으고 어쨌든 실적이 3분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상황적으로 어, 안 나온 건가요? 실적이 나왔죠? 안 나왔나요? 결산 실적 잠정 실적이 나온 거죠? 네. 어쨌든 잠정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매수할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코로나 전 시기에서 중간 값에서 좀 잘 버티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여기 딱 오면 좀 좋긴 한데. 네, 그래서 여기도 우선 배당금이 845원. 이렇게 보면 또 전 영상에서 봤듯이 LH 만도보다 5배가 낮은데 배당은 고배당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PR, PBR 같은 거 보시면 굉장히 좋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현재
되게 좋은 구간,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높은 구간이라고 보여지죠. 네, 여기서 요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2,000원 정도가 바로 거의 급상승, 1,300원 정도가 급상승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내려오면 좋죠. 그래서 한 9,500원 정도에서 또 매수가 더 들어가주면 완벽하죠. 그래서 그 기간에 전 효성을 매수를 한번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차익 실현과 배당금 수익까지도 또 연말 지나고 나서 연초에 나오진 않죠. 그래서 4월에 얼마큼 이제 배당이 되는지 그리고 4월 달에 배당이 나오면서 같이 차익 실현까지 가능하면 차익 실현을 할 텐데 그때 과연 얼마큼의 수익이 날지 네, 뭐 가격에 따라 좀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은 네, 그렇게 한번 또 보여드리는 영상을 하고 또 그럼에 따라서 또 1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새롭게 1년 동안 어떻게 주식을 포트폴리오 짜고 또 어떠한 주식들을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체계적으로 또 매수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저랑 또 같이 배당주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또 포트폴리오 짜면서 정말로 좀 힘든 시장 속에서 어떻게든 수익을 조금씩이라도 내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면 미리 선투자하는 입장에서 수익이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네,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네, 그리고 신문이나 보고서 읽는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조금의 여유가 되신다면 멤버십 스타터로 좀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